한국에서 벤츠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닙니다. 판매량 30% 폭락, 그 빛나던 삼각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도로는 벤츠의 퍼레이드였습니다. 부의 상징, 사회적 신분, 성공의 증거. 그게 바로 벤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벤츠가 한국 시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벤츠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30% 감소했습니다. 7년 연속 1위였던 그 벤츠가 BMW에게 왕좌를 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벤츠 S클래스가 가장 잘 팔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유럽 전체보다 많이 팔릴 정도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디자인 브랜드 승차감보다 사회적 상징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삼각별 엠블럼 하나면 부족한 옵션도 용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가 수입차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이 달라졌고 성능과 가성비, 유지비, 브랜드 이슈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벤츠 코리아의 고객 대응, 품질 논란, 리콜 사건 등이 누적되며 충성 고객층의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수입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브랜드 이미지보다 실질 유지 비용과 감가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고차 시장에서의 잔존 가치, AS 접근성, 부품 수급 속도 등 운행 후 리스크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단지 엠블럼만 보고 차를 고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좋은 차와 비싼 차는 다릅니다. 합리적인 선택 기준을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2024년 벤츠가 무너진 결정적 이유, 바로 이 연두색 번호판 한 장이었습니다. 한때 벤츠는 도로 위의 왕이었습니다. 특히 S클래스, G클래스는 법인명의 고급차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삼각별은 꼼수 탈세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벤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벤츠 자신도 소비자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2024년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는 번호판 색상이 강제로 바뀝니다.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 G클래스의 대부분은 법인차로 등록됐던 모델입니다. 마이바흐 76.7%, G클래스 70% 이상,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86%. 연두색 번호판 시행 후 S클래스의 법인 판매량은 60% 감소했습니다. BMW는 오히려 소폭 증가, 즉 정책 타격은 벤츠에 집중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벤츠는 은밀한 과시가 핵심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이젠 번호판 하나로 저 사람 법인차 세금 혜택 받는구나 하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벤츠는 국산 중형차에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열선 시트, 터치스크린조차 옵션으로 분리해 판매합니다. 기본 옵션도 빠지고 가격은 억대를 넘습니다. 심지어 EQS 전기차에는 이미 장착된 기능을 연 70만 원씩 구독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고급차를 고려하신다면 차값이 아니라 실제 제공 기능과 유지비를 먼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구매 후 구독요금이 발생하는 차량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 달려있는 기능조차 매년 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 차량 구매 예정이시라면 연두색 번호판 정책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회적 인식 리스크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벤츠 알고 보면 독일차 아닙니다. 당신의 돈, 중국 자본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벤츠를 믿었던 사람들, 이젠 짱츠 벤츠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습니다. 2024년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EQ 전기차 화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터리와 지분 구조, 모든 게 프리미엄의 껍데기뿐이었단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실망이 아니라 구조적 배신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 화재의 원인은 벤츠 EQ350 전기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차량 7대 전소, 약 100억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벤츠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전소되어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고 피해는 차주, 주민, 보험사에게 전가됐습니다. 문제는 그 차량에 쓰인 배터리입니다. 세계 1위 CATL이 아닌 시장 점유율 1%도 안 되는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었습니다. 일부 차주는 CATL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광고를 지적하며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벤츠는 최고만 만든다고 했지만 싼 배터리, 비싼 차가, 이중 과금 옵션, 모든 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소비자 기만이었습니다. 결정적 문제는 지분 구조입니다. 벤츠그룹의 최대 주주는 중국 국영기업 베이징 자동차, 2대 주주는 중국 지리자동차입니다. 중국계 자본이 20% 가까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수입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브랜드의 실제 지분 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독일차라는 말만 믿고 구매하지 마세요. 전기차 구매자라면 장착 배터리의 제조사와 화재 위험 이력을 반드시 사전 조사해야 합니다. 브랜드 프리미엄보다 부품 원산지 AS 대응,
보험 책임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독일차지만 한쪽은 한국을 파트너로 대했고 한쪽은 그저 돈벌이 시장으로 취급했습니다. 벤츠 더 이상 독일차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중국 부품, 중국 자본, 해외로 새는 이 모든 게 쌓여 벤츠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사이 BMW는 조용히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지금 당신의 선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벤츠는 중국 국영기업 베이징차과 지리자동차가 최대 주주입니다. 한국 수익도 대부분 중국계 자본으로 빠져나갑니다. 반면 BMW는 아시아 최초 드라이빙 센터를 인천에 설립, 청라 R&D 센터에 770억 원 투자, 현지 맞춤 기술 개발 및 국내 스타트업 협력, 실질적인 지역 기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MW는 AS 인프라 확충, 부품 물류센터 투자, 빠른 정비 투명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벤츠는 고가 정책 느린 부품 공급 불친절한 대응, 인프라에는 돈 안 쓰고 배당만 해외로 꾸준한 소비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24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 소비자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 정말 이 돈을 줄 만큼 가치가 있는가? 벤츠의 몰락은 시대 변화의 첫 희생일지도 모릅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단지 브랜드가 아닌 지분 구조 AS 시스템, 장기 신뢰도까지 꼭 비교하세요. 유지비, 옵션 구성, 부품 수급 속도, 프리미엄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불합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비는 곧 투표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파트너로 대하는지 행동으로 말한 브랜드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분 중에는 딜러보다 기술자가 먼저 나와 문제를 설명해줬다며 진짜 대우받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벤츠 센터에 갔더니 수리비 1,200만 원인데 3달 걸린다더라며 이게 프리미엄이면 난 이제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독일차라도 진짜 독일차는 따로 있습니다. 겉은 삼각별, 속은 중국 자본저가 부품 고객 무시. 이게 지금 벤츠의 민낯입니다. BMW는 투자로 말합니다. 벤츠는 럭셔리라는 껍데기만 외칩니다. 가격만 프리미엄이고 서비스는 거꾸로 가는 차, 그걸 또 사야 할까요? 이제 소비자도 똑똑해졌습니다. 프리미엄은 외관이 아니라 신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수입차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가치 있는 태도와 진심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삼각별의 몰락, 그저 과거의 영광일 뿐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남아있는 건지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